자, 이 140번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는 개념 하나 배울 건데요. 어떤 거냐면, 자, 어떤 원이 있어요. 자, 원에서 이 원의 중심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좀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자, 이 원의 중심은 만약에 이렇게 접선이 있어. 그러면 이 접점에 수직인 선, 얘를 그었을 때 항상 이 원의 중심은 그 직선 위에 존재하겠지. 그죠? 자, 또는 어떤 현이 있어, 이렇게. 현이 있을 때 이 현에 어떤 선? 수직 이등분선. 그러니까 이렇게 길이 같아지는 수직 이등분선을 그었을 때도 항상 원의 중심 걔를 지나게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안다면, 자, 만약 원이 있어. 세 점이 나와 있어요. 세 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원의 중심을 어떻게 찾냐라고 했을 때 보통은 이제 원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하는 걸로 배웠거든요. 고등학교 때 어떻게 했냐면은 일반적으로는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해가지고 세 점을 뭐 대입해서 뭐 a랑 b랑 c를 구해서 원의 중심을 찾거나 이렇게 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세 점 나와 있을 때도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현 만들어 놓고 각 현에 어떤 선? 수직 이등분선. 여기 봐야 돼. 여기 봐줘. 용준아, 거기 보지 말고. 알겠지? 수직 이등분선. 이렇게 그었을 때 만나는 교점이 있지. 얘가 바로 원의 중심이 된다라는 거를 좀 이용할 거야. 그게 더 계산식이 더 간단하거든요. 자, 한번 해볼게. 문제를 읽어보자. 지금 이렇게 이차 함수가 있대요. 그리고 이 pn의 좌표가 이게 나와 있어. 2n, 4n의 제곱이야. 적어볼게요. 이 좌표가 2n, 4n의 제곱이고요. 자, 여기에서 내가 접선을 그었는데, 자, 이 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요 직선과 수직인 직선이래, 이렇게. 그리고 이 직선은 QN이라는 점을 지난대. QN은 0,2n의 제곱이래. 이해됐을까요? 그럼 질문. 요 직선의 기울기 몇이야? 여기 이차 함수에 접선이거든요, 지금. 다시 요 직선의 기울기 이렇게 2차 함수에 접하는 요 기울기 몇이죠? 4n이죠. 얘를 미분하면 2x고 거기다가 2n을 집어넣으면 4n이잖아. 괜찮을까요? 그러면 여기 보이는 요 직선 보이지? 요 ln 보이나요? 요 직선? 얘의 기울기는 뭐가 되지? 마이너스 4n분의 1이지, 이렇게. 괜찮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요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원이 있대요. 이렇게 원이 있대, 이렇게. 됐어? 그리고 이 원은 요 직선에 뭐 한다고? 접한대. 이 직선을 접하면서 이 PN이라는 점을 지나는 원이 있는데 이 원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의 기울기를 AN이라 하겠대. 원점을 지나면서 이 원의 넓이를 2등분한다. 그 말은 자, 이 원점을 지나면서 이 원에 뭘 지나야 돼? 넓이를 2등분 시키려면 뭘 지나야겠지? 중심을 지나겠지, 이렇게.
됐어? 그래서 요렇게 요 파란 색깔 있지? 이 파란 색깔 기울기가 뭐라고 했어? 문제에서 A, N이라고 하겠대. 그럼 나는 뭘 알아야 돼? 목적은? 요 A는 알아야겠지. 그래서 첫 번째 목적은 AN을 구하기야. 근데 AN을 구하려면 뭘 알아야 돼? 원의 중심의 좌표를 알아야 돼. 그래야만 내가 기울기를 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원의 중심을 찾는 문제가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원의 중심은 어떻게 찾을까요? 봐봐. 지금 문제를 보면은 이 점 나와 있지. 그죠? 그 다음에 QN이라는 점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이 점? 나와 있지. 자, 그러면은 여기 보이는 이 원의 중심을 어떻게 찾을 건지 한번 생각해 봐. 네? 어떻게? 반지름 이용한다? 너무 오래 걸려. 이거는 지금 29번이거든, 문제가. 조금만 잘못 접근하잖아. 식이 완전 길어져요. 답은 나올 수 있는데. 가장 깔끔한 게 뭐냐면, 자, 봐봐. 가장 깔끔한 게 요렇게 선을 그어. 자, 빨간색 선은 뭐야? 현이죠, 현. 그 현에 수직 이등분선. 돼요? 요 선이랑, 자, 그 다음은 이 선 보이지? LN. 요 LN 직선과 뭐하는? 수직하면서 접점을 지나는 요 녹색 선 있지? 뭐 여기를 편의상 저 녹색을 뭐 1번 직선이라고 할게. 1번 직선이랑 여기 2번 직선 있지? 그 두 개의 직선의 교점이 바로 중심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을까? 진이야, 벌써 다 먹는 거야? 아, 그치. 혹시 인공눈물 줄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원의 중심은 1번 직선과 1번이라고 하지 말자. 그 기역 니은이라고 하자. 여기를 기역 직선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니은 직선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기역과 니은 직선의 교점이다. 이렇게 볼게요. 됐어요? 네. 자, 그러면 기역 직선부터 구해볼까요? 자, 기역 직선은 요 QN의 좌표가 뭐라고 했어요? 0,2n의 제곱이라 했거든? 돼, 안 돼? 그치? 그러면 요 직선의 기울기는 몇이야? 요 직선과 수직이니까 요 직선이 마이너스 4n분의 1이라는 기울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요 직선 뭐가 되지? 4n이지. 그래서 요 기역 직선은 y는 4nx로 시작하는데 0,2n의 제곱을 지나기 때문에 2n의 제곱 이렇게 나와 이렇게. 자, 그리고 니은 직선은요. 여기 보세요. 이 중점을 구할 수 있어 없어? 이 중점 구할 수 있지. 여기 n,3n의 제곱이죠. 왜냐면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이잖아. 돼, 안 돼? 그리고 요 기울기 알아 몰라? 알지? 0,2n의 제곱에서 여기까지 기울기니까 2n분의 2n의 제곱이 돼가지고 맨날 기울기가
n 나오지. 그러면 요 직선은 뭐가 돼? 기울기가 마이너스 n분의 1이지. 그래서 얘는 y는 마이너스 n분의 1 x 마이너스 n 더하기 3n의 제곱이 된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두 번째, 자, 교점 구한 다음에 an을 구한다. 그리고 계산하시면 정답이 나와요. 그 다음 계산은 쉬워요. 이해되죠? 여기까지? 여기 이 문제는 이 포인트를 찾는 게 꽤나 좀 어려운 문제라고 보면 돼요. 141번은 우리 이제 미적분에 대한 관점으로 가자. 이제 우리가 사실 이 문제 푸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많은데 미적분의 관점으로 보자면, 자, 마지막에 물어보는 거 뭐냐면 얘의 최소값을 물어봤어. 그러면 미적분 단원에서 우리가 최소값을 물어봤다? 그러면 첫 번째, 뭐 치환을 해서 문제를 풀거나, 두 번째는 이제 미분을 이용하거나, 둘 중 하나거든요. 물론 치환을 해서 여러분들 다양합니다. 치환을 해서 뭐 산술기하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코시슈바르츠도 이용할 수도 있고, 다양한 거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 아니면 좀 치환이라고 하는 거는 공통 문자가 보여야 치환하는 거잖아. 공통 문자가 안 보이면 그냥 순수하게 미분해서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이제 최소값을 구하는 건데요. 여기는 어찌 되었든 간에 봐봐. 이 바깥의 한 점에서 뭘 그었다? 이렇게 접선을 그은 거지, 이렇게. 괜찮을까요? 그 바깥의 한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뭐가 떠올라요? 네? 네, 말해주면 되는데,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 같다. 요 식이 떠오르죠. 그치? 자, 그래서 이 라지 A라는 점을, 접점을 잡아야 되니까 지금 요거를 그냥 뭐 알파 컴마 마이너스 알파분의 2로 잡을게, 이렇게. 자, 나는 여기 보이는 요 식을 문자로 표현해 볼 거야. 자, 표현하기 위해서 한번 적어 볼 건데, 첫 번째, 직선 AP의 평균 변화율은 A에서 미분계수랑 같다. 자, 그 평균 변화율은 뭐가 되죠? A 빼기 알파분의 2A 마이너스 알파분의 2니까 이렇게 되겠죠. 얘가 평균 변화율이고, 자, 마이너스 x분의 2 미분하면 뭐가 되지? x제곱분의 2가 되겠지. 그렇지 않을까요? 요거 이제 미분하면 x제곱분의 2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알파 제곱분의 2가 된다, 이렇게. 됐을까요? 그러면 내가 이 P라는 점을 베타 컴마 마이너스 베타분의 2라고 잡았을 때, 여기 이 알파 자리에 베타만 집어넣으면 또 그대로 식이 나오겠지. 똑같을 거 아니야. 문자만 달랐을 뿐이지 관계식은 똑같지. 어차피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 같다라는 식을 쓸 거니까. 그래서 요 식 하나랑 베타를 집어넣은 식이 한 개 나온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어. 그래서 하나는 더 적어볼게요. 얘랑 여기에서 알파 자리에 베타를 집어넣을게요. 이렇게. 자,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 같다. 이걸 이용해서, 자, 그 다음에 식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정리하시면 뭐가 되죠? 2a 더하기 알파분의, 여기 정리할 때 2는 다 약분해버리자,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A 빼기 알파는 A 알파의 제곱 더하기 알파 이렇게 나오네. 정리하시면. 그래서 얘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A 알파의 제곱 더하기 2 알파 마이너스 A는 0 이렇게 나오네. 정리하시면. 그러면 얘도 쭉 정리하면 뭐가 될까요? A 베타의 제곱 더하기 2 베타 마이너스 A는 0 이렇게 나오지. 그럼 여러분들 요 두 개의 식을 봤을 때 첫 번째 너희가 넘어야 될 관문 요 두 개의 식을 보잖아? 그럼 뭔가 느껴지는 게 있어야 되거든? 혹시 뭐가 느껴지나요? 이렇게 봤을 때 뭐가 느껴지죠? 바로 ax의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a는 0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다라는 게 여기서 느껴져야 돼. 괜찮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돼?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2가 되고 알파 베타가 몇 나와? 마이너스 1 나오는 거지. 이런 관계식을 알아야 나는 방금 목적이 누구냐면 목적이 얘를 문자로 표현하는 거잖아. 그치? 내가 문자의 관계식을 알아야만 얘를 좀 표현하기 쉬울 거야. 됐을까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제 한번 표현해 봅시다. 세 번째는 PA의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 더하기 3분 AB의 제곱을 표현해 봅시다. 자, 얘는요. 여기 가봐. PA 제곱은 요 길이 제곱이지. 괜찮아요? 됐어? 그리고 PB 제곱은 요 길이 제곱이지. 그 다음에 AB 길이는 요거의 길이 제곱이니까 자, PA부터 구해보자. PA는 뭐에서 뭐까지? A, 2A에서 알파, 마이너스 알파분의 2까지의 거리니까 루트 뭐가 되지? 말해줄래요? 알파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알파분의 2 플러스 2A의 제곱이고 저렇게 계산해보시면 괜찮아? 그래서 PA의 제곱은 그냥 이게 나와요. 알파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알파분의 2 더하기 2A 제곱 이거고. 그러면 PB의 제곱 뭐가 될까? 얘는 자동으로 나오지. 요 길의 제곱은 어차피 요 길의 제곱에서 문자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알파 자리에다가 베타만 집어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베타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베타분의 2 더하기 2A의 제곱이 되고 3분 AB의 제곱은요. 여기 보시면 알파, 마이너스 알파분의 2에서 베타, 마이너스 베타분의 2까지 거리죠. 그래서 여기는 3분 AB의 길이가 루트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알파분의 2 더하기 베타분의 2의 제곱이 되게. 그래서 제곱하게 되면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 더하기 알파분의 2 마이너스 베타분의 2의 제곱이다.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난 이제 뭐만 하면 된다? 혜훈아 처음이야. 네, 누구세요? 오늘 안 오셨어. 요걸 다 뭐 하면 된다 이제? 더하면 되겠지?
자, 더해서 식을 정리를 좀 해줘야 되거든요. 자, 식 정리 한번 해볼게. 자, 얘부터 정리하자. 여기 이 부분. 그럼 뭐가 되죠?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2a 알파 더하기 a 제곱 플러스 알파의 제곱분의 4 더하기 뭐가 돼? 8. 자, 뭐 정리는 뭐 할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나오겠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지?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얘도 정리하게 되면 알파 자리에 이제 베타만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베타 뭐 베타 이런 식으로 됐죠?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요거는 뭐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의 제곱 더하기 알파의 제곱분의 4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베타분의 8 더하기 베타의 제곱분의 4가 되고요. 자, 얘를 더할 거야. 이렇게 괜찮죠? 자,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정보는 여기 위에서 얘 지금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 자, 요거 한번 이용할게. 자, 여기에서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서 이 알파 베타를 뺀 거잖아. 그래서 뭐가 된다? a 제곱분의 4 더하기 2가 되죠. 자, 얘는 얘가 되고 얘는 얘가 되고 얘는 얘가 됩니다. 지금 이렇게 나는 문자를 줄일 거야 지금 최대한. 그래서 첫 번째 여기 알파의 제곱이랑 베타의 제곱을 더하면 뭐가 된다고? a 제곱분의 4 더하기 2i. 그럼 여기도 지금 알파의 제곱 베타의 제곱 있지? 괜찮아? 그럼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을 두 번 더한 거니까 a 제곱분의 4 더하기 2가 몇 개 있다? 2개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마이너스 2a 알파 마이너스 2a 베타 있지? 쟤는 뭘로 묶을 수 있어? 마이너스 2a로 묶을 수 있지.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가 있잖아요.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a분의 2를 곱하면 되겠지 지금. 괜찮죠? 괜찮아? 지금 다 하나 적고 있어. 자, 그 다음 a제곱 여기 4a제곱 4a제곱 있지? 보이지? 쟤들은 어차피 다 정리할 수 있죠. 몇 a제곱이지? 10a제곱이지. 그래서 더하기 10a제곱이고요. 괜찮아? 자, 그 다음 여기 지금 분수가 있으니까 이거 가보자.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은 뭐가 되지? 얘는 알파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지. 그래서 얘는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이고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2니까 얘가 a분의 2거든. 그러면 알파의 제곱분의 1 더하기 베타의 제곱분의 1은요? 알파 베타의 제곱분의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분모가 1 나오고 분자는 a 제곱분의 4 더하기 2가 되어서 그냥 a 제곱분의 4 더하기 2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은 a분의 2가 되고 알파의 제곱 더하기 알파의 제곱분의 1 더하기 베타의 제곱분의 1은 2가 되는 거겠지. 요렇게 하나, 둘, 요렇게 3개, 요렇게 4개, 요렇게 5개씩 있는 거야. 이것도 그냥 이렇게 크게 해줄게요. 지금 나는 문자를 줄이는 게 목표니까. 또 특히나 이거는 제 3월달일 거야 지금. 맞죠? 3월달이라서
3월 달에 어떤 킬러 문제는 계산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만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가보자. 여기서 볼게요. 여기 봐봐. 알파의 제곱분의 4, 베타의 제곱분의 4, 알파의 제곱분의 4, 베타의 제곱분의 4지. 그럼 쟤는 알파의 제곱분의 4 더하기 베타의 제곱분의 4가 몇 개 있는 거야? 2개 있는 거지. 근데 4가 바깥으로 나오면 8 한 다음에 1 되는 거지. 근데 알파의 제곱분의 1 더하기 베타의 제곱분의 1이 2잖아. 그럼 여기다 뭘 곱하면 돼? 8을 곱하면 되겠지. 8. 그래서 더하기 a 제곱분의 16. 8 곱하면은 32 더하기 16 나오고. 네, 거기서 끝났어요. 그 다음 더하기 여기 이 부분. 자, 얘랑 얘 더할 건데 쟤는 8a로 묶을 수 있지. 그래서 8a로 묶고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인데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은 a분의 2니까 곱하기 a분의 2가 되고, 그 다음 남아있는 거 적으면 돼. 이제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그 다음 요거 마이너스 알파 베타분의 8. 근데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플러스 2 플러스 8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자, 따라서 문자를 하나로 바꿀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자, 답까지 구해볼게. 이거는 자, 따라서 a 제곱분의 몇이야? 여기는 8 나오고 여기 32 나오고 또 없지. 그러면은 8 더하기 32 몇 나와? 40이죠. 40이 되고, 그 다음에 a 제곱의 키수는요? 얘밖에 없나 지금? 10밖에 없네요. 그럼 10 이렇게. 자, 그 다음 숫자 적을게. 숫자는 이렇게 곱하면 4 나오고, 여기 이 부분이 또 더하기 4 나오고, 여기 16 나오고, 여기 16 나오고, 여기 10 나오지. 이렇게. 괜찮아? 그래서 50이죠. 50. 그래서 얘가 50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는 얘는 치환할 필요 없이 여기 이 부분을 뭘 쓰면 돼? 이제 마지막 끝났어. 이제 얘가 지금 3번이고 마지막 4번이 산술기하 쓸게요. 산술기가 뭔지 알지? 두 개가 양수일 때 2 루트 AB 이상인 거. 그죠? 얘를 이용하게 되면 얘는 어떻게 돼? 2 곱하기 루트 뭐 이상이지? 뒤에 곱하면 400이지. 그래서 400 나오고 뒤에 50 있으니까 50 더해줄게. 즉 2 곱하기 20 더하기 50 몇 나와요? 90이죠. 얘가 바로 최소값이 나옵니다. 여기 152번은 읽어보자. 함수 fx가 있는데 얘가 오직 하나의 변곡점을 가지도록 하는 실수 k의 최대값을 물어봤거든. 그러면 요 멘트, 오직 하나의 변곡점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 멘트를 조금 더 우리 해석해보자. 일단 뭐가 돼야 돼? 변곡점 가지려면? 네? 네, 그 어떤 누구의 부호? 이게 도함수. 이게 도함수가 이렇게 0이 되는 게 존재해야 되고 부호 바뀌는 게 있어야겠죠. 누구의 부호? 이기 도함수의 부호가. 그러니까 두 번 미분해서 0이 되는 이 알파가 존재해야 되고 알파 근처에서 이기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어야 돼. 그래야 변곡점이 되는 거잖아. 누구의 부호라고요? 이기 도함수의 부호입니다. f2'x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만족해야 돼. 학생들이 가장 많이 조금 실수하는 게 첫 번째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안 됩니다. 예.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 그래서 나의 목적은 뭐야? 첫 번째는 요 이계 도함수를 구하는 게 목적이야. 자, F'X가 뭐가 되지? 같이 해줄래요? 3K 코사인 KX 더하기 12X의 제곱이죠. 맞나요? 자, 한 번 더 미분하면요. 마이너스 3K 제곱 사인 KX 더하기 24X 이거지. 됐어? 자, 그러면 두 번째 2번은 뭐냐면, 자, 여기 보이는 얘가 이게 도함수지. 얘가 뭐가 되는 거 존재해야 돼? 얘가 0이 되는 x가 존재하고요. 그 근처에서 뭐가 돼야 돼? 부호가 바뀌어야 돼. 이해됐어? 자, 얘를 해봐. 다시 해석해보자. 얘는 다시 해봐. 그래프 관점으로 뭐냐면, 요게 존재한다는 얘기는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가 만난다 안 만난다? 만난다 라는 거고, 만나는데 그 근처에서 부호가 변한다는 얘기는 스치면서 접하면 돼야 안 돼? 그러니까 요 그래프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x축이랑 스치면서 접하면 부호가 변하면 안 되네? 안 변하지. 여기 0 나오지만 뿔뿔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거 지우고 교점이 존재하는데 스치면서 접하면 안 된다 이거야. 접하면 안 된다. 괜찮을까요? 그런데 너희들 이 그래프 그리는 게 좀 쉬워 안 쉬워? 그렇게 쉽진 않지. 그래서 식을 좀 바꿔서 내가 여기를 x축이 아니라 다른 그래프로 해석한다 라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겠지. 그래서 여기서 한번 고민하는 거야. 아, 어떻게 더 편할까? 이거 그냥 그릴까? 별로일 것 같아. 그래서 뭐가 쉬울까를 생각하다가, 뭐가 쉬울 것 같아요? 쉬운 그래프를 해석하는 거. 바로 뭘 넘기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 부분을 이렇게 넘깁시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만듭시다. 근데 이 바꾸는 거는 내 마음이거든? 오케이? 내 마음이라서, 자, 봐봐. 지금 문제에서 실수 K의 최대값을 물어봤잖아. 그죠? 자, 보세요. 얘가 교점이 존재를 해야 되거든? 오케이? 근데 이것보다는 저는 여기까지 할 것 같아. K가 0이 아닐 때 나눠버릴게요. 이렇게. 약분하고 나눠버리면 K제곱분의 8X가 sin KX 이거지. K가 0이 아니면 요게 더 쉽지 않을까?를 고민해보는 거야. 요거 각각을 그리는 게 더 쉬울 건지 요거 각각을 그리는 게 더 쉬울 건지를 한번 고민해봐. 저는 첫 번째가 더 나을 것 같거든? 괜찮을까요? 괜찮아? 그러면 이제는 나는 요거를 그래프 한번 그려봐야 돼. 자, 그래프 그릴 건데, 자, 보세요. K 값에 따라서 얘도 변하고 얘도 변하지. 자, 그럼 질문해 볼게. 자, 명준아, 이 두 개의 그래프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 만나야 되는데, 말해줘. 만나야 되는데 스치면서 접하면 안 된다. 이것까지 해줘야지. 그러니까 교점이 존재하는데 스치면서 접하면 안 돼요. 알겠어? 자, 그럼 질문해 볼게요. 얘는 그래프 쉽죠? K 값이 커지면 기울기가 어떻게 되지? 점점 작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요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요렇게 직선인데 K 값에 따라서 이 직선이 이렇게 더 작아지는 거야. K 값이 커지면. 그래서 적어볼게요. 자, K가 커지면 요 직선은 이렇게 내려간다 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sin KX 있지. 얘는 사인 함수잖아. 그죠? K 값이 커지면 어떻게 돼? 원래 사인 함수가 이건데 K 값이 커지면 주기가 더 짧아져, 길어져? K를 양수로 봤을 때 짧아지지. 그래서 이렇게 나와. 짧아지는 거니까. 또 좁아지는 거겠지. 그리고 K 값을 양수로 보는 이유가, 자, 얘들아, 이 K는 양수거든, 무조건. 왜 그럴 것 같아? 그냥 상식적으로. 이게 지금 모의고사 문제지. 모의고사 문제는 정답이 몇부터 몇까지 있어요? 1부터 999까지잖아. 근데 K의 최대값 물어봤잖아. 이 K는 무조건 이 안에 있어야 되거든, 정답이. 무조건 양수라고 정해놓고 문제를 풀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이해돼, 안 돼? 되죠? 자, 그래서 자, 집중해봐. 사인 함수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다고 하자.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K 값이 커지면 주기가 짧아져요. 자, 지금 보세요. 지금 요 상황은 일단 교점이 존재해야 하네. 두 개의 그래프가 교점 존재하나요, 안 하나요? 파란색과 녹색 존재해요, 안 해요? 뭐 안 보이니, 눈으로? 하지. 어디서 만나, 지금? 여기서 만나잖아. 여기서 만나잖아. 그렇잖아? 자, 한번 너네가 천천히 이거를 시뮬레이션 돌려봐. K 값이 만약에 커진다고 해봐. 커지면 요 직선이 어떻게 돼? 이렇게 나오지. 그리고 사인 함수가 좀 더 줄어들지. 이런 식으로. 그렇잖아?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 지금 어때요? 교점이 몇 개 존재하지? 3개 존재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K 값이 커지면 교점이 하나가 아니라 3개가 나올 수도 있고, K 값이 더 커지면 어떻게 돼? 이렇게 나오고 더 줄어드는 거니까 교점이 더 많아질 수 있지. 이해돼요, 안 돼요? 되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오직 하나의 변곡점이라고 했으니까 오직 하나의 교점만 존재해야 돼. 스치면서 접하는 거 말고 오직 하나의 교점. 그러면 K 값이 커짐에 따라서 언제가 가장 교점이 하나이면서 최대일 것 같아? K 값이 언제일까? 상상해봐. 언제일 것 같아? 언제일까요? 명준은 언제일까? 바로 K 값이 커짐에 따라서, 자, 사인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고 한다면 직선이 이렇게 접할 때, 이 접하는 순간이 가장 K가 최대야. 이때보다 K가 더 커져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살짝 더 커지는 거니까 교점이 더 많이 나와버려.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됐어? 즉 이제 내가 이 상황까지 파악을 했어. 그럼 4번이 뭐냐면, 이제 4번이 식을 작성해야겠지. 자, 이렇게 접할 때가 K가 최대야. 접할 때. 자, 그러면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몇 나와야 돼? K제곱분의 8 나와야겠지. 그렇잖아? 자, 사인 함수에서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몇 나와? 얘를 미분해봐. 얘 미분하면 K
코사인 kx지. 근데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몇이야? 0의 접선의 기울기가 k죠. 그래서 k. 그러니까 sin kx 미분하고 x에 0 대입한 거야. 얘랑 뭐랑 같아야 돼? 직선의 기울기 k제곱분의 8이랑 같을 때가 최대야. 따라서 k 3승이 몇 나와? 8 나와서 k는 몇 나온다? 2가 정답이 된다 이거야. 이렇게. 자, 지금 요거는 문제가 26번. 자, 요건데 어때요? 어렵나요 혹시? 그래프로 해석한다. 쌤 생각에는 이제 쉬운 그래프가 요게 쉽다라고 하는 거는 약간의 경험치가 중요해. 왜냐면 이대로 풀 수도 있거든요. 요 x축에 놓고. 근데 요 그래프가 조금 이제 그리기 어렵다는 걸 너네가 인지를 하고 있으면 얘보다는 얘가 더 쉽다라는 게 느끼고 있으면 좀 더 편하겠지. 그리고 이거는 약간 좀 센스 있게 어떤 센스가 들어있죠? 이때 센스가 뭐야? 센스 발휘해줘야 돼. 어떤 게 있다? 정답은 항상 몇부터 몇까지 있다? 1부터 999까지 있으니까 K는 0보다 크다 라는 이 센스를 발휘하는 거야.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 안 나와 있지만 이런 걸 발휘하면 우리가 보다 좀 더 빠르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돼요? 형이 됐어? 지정이는? 저거 위에 그래프에서 밑에 그래프로 넘어갈 때 요거? 네. 여기서 이쪽 넘어갈 때.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봐봐. 나는 문제에서 K의 최대값 물어봤지. K가 커지면 커질수록 요 직선이 이렇게 내려가지. 그리고 얘는 짧아지지. 그러면 교점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어 없어? 지금처럼 이렇게? 많아지면 안 돼. 왜냐면 교점이 존재하면서 부호가 바뀌는 게 무조건 몇 개만 있어야 돼? 오직 하나의 변곡점만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몇 개 있어야 돼? 한 개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안 된다는 얘기야. K가 너무 커지면 안 되고 언제까지 가능하냐면 이렇게 접하는 순간까지만 가능하다. 여기서 K 값이 커지면 교점이 더 많아지거든. 이해돼요? 네. 또 질문 없어요? 없어? 진이는 알겠어? 오케이. 자, 그럼 잠깐 쉬고. 자, 153번 이 좌표 평면이 있는데 이 컴마 A가 자 여기에서 변곡점이래. 이 문제는 굉장히 심플하지. 그죠? 식이 몇 개 있어요 그냥? 2개가 바로 보여요. 자, 얘는 고민할 것도 없어. 첫 번째는 뭐다? 2,A 대입해. 그럼 A는 뭐가 되지? 4 더하기 B분의 2가 되고요. 두 번째는 얘의 변곡점이 얘라고 했으니까 얘 두 번 미분해서 2,A를 집어넣으면 몇 나와야 돼? 0 나와야겠지. 그죠? 얘를 두 번 미분해서 2를 집어넣으면 0 나와야 돼. 그래서 선생님 요 식을 뭐라 할까요? fx로 할게요. 그럼 그때 두 번째는 f2'2가 몇 나온다? 0이 나온다. 그러면 끝난 것 같아 이 문제는 그냥. 자, 식이 몇 개 있어? 식 2개 있고요. 자, 문자가 몇 개 있다? 2개 있으니까 연립해서 충분히 구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여기 보면 실수 전체에서 뭐 한대? 미분이 가능하다고 했지.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야. 자, 미분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이게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구나. 이렇게. 자, 그런데 fx가 뭐가 아니라고? 1이 아니래. 그럼 1과 만난다 안 만난다? 1과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죠? 자, 그 다음에 나 조건에서
요거 보면 뭐가 떠올라? 얘는 fx는 f-x에다가 뭘 붙인 거야? 마이너스 붙인 거잖아, 이렇게 지금 이렇게. 그럼 뭐가 떠오르지? fx는 어떤 함수? 기함수지. 이렇게.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봐봐. 여기에서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다고 했지. 그러면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면서 기함수라고 해봐. 그럼 반드시 F0이 뭐가 될까?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는 거는 연속이라는 얘기지. 자,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야. 쭉 이어져 있어. 이어져 있으면서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기함수가 돼버리면 반드시 결과가 F0은 0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근데 만약에 연속이 아니잖아? 그러면 꼭 F0이 0일 필요는 없어. 봐봐. 이런 식의 그래프도 뭐야? 기함수거든? 근데 0,0을 지난가요? 그건 아니잖아. 기함수라고 해서 무조건 0,0을 지나진 않지만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그래프는 기함수가 돼버리면 0,0을 지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 해석을 했잖아? 바로 첫 번째 뭐가 나오냐? 나는 fx의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보자. 자, 이 fx라는 그래프는 기함수고요. 반드시 뭘 지난다? 0,0을 지나게. 0,0을 지나게. 그리고 뭘 만나면 안 돼? y는 1과 만나면 안 돼. 그럼 기함수니까 자동으로 또 누구랑 만나지 않아? 마이너스 1과 또 만나지 않겠지. 그러면 그래프가 뭐 이렇게 생기겠지. 막 이런 식으로 해. 괜찮아요? 일단 여기까지 예상할 수 있겠지. 돼야 안 돼? 되죠? 자, 그 다음 다조건 볼게요. 다조건은 숫자 같은 거 정말 중요해요. 여기 봐봐. 1 보이지? 그냥 1이 아니야. 여기 봐봐. 1이 있는데 여기 또 뭐가 있어, 이제? 1이 있잖아. 이런 게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 여기 f'x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fx랑 f-x가 있잖아요. 그러면 식을 좀 더 예쁘게 바꿔볼게요. 1 더하기 fx 1 f-x가 뭐 되지? f-x는 마이너스 fx죠. 이렇게. 괜찮아요? 여기 f-x 여기 위에 거에서 f-x는 마이너스 fx죠. 위에 게 예뻐? 아래 게 더 예뻐? 위에 게 예뻐요? 아래 게 예뻐요? 아래 게 더 예쁘죠? 그래서 이 밑에 걸 바꿨습니다. 근데 지금 fx가 1이 아니라고 했잖아. 정확히 말하면 1보다 작아 커? 1보다 작아야 돼. 왜냐하면 f0은 0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 말은 fx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지? 이 가랑 나 조건에 의해서 이 fx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되거든? 그러면 양수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 항상 0보다 크겠지. 여기까지 나와야 돼. 여기까지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 말은 f'x가 0보다 크다고 하는 건 뭐야? fx는 증가함수, 감소함수? 증가함수라는 얘기죠. 따라서 2번 다 조건에 의해서 f'x는 0보다 커서 fx는 증가함수다까지 캐치를 했으면 나는 그래프가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증가하게끔 나온다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괜찮아요? 자, 그 다음 기억, 니은, 디귿 볼게요. 자, 기억.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마이너스 1이 안 된다. 맞죠? 기함수기 때문에. 자, 니은. fx는 감소함수다. 어떤 열린 구간에서 감소할 수 있다. 돼, 안 돼? 이게 안 되지. 자, 디귿. 함수 fx는 세 개의 변곡점을 갖는다. 라고 했는데, 얘도 그냥 직관적으로 틀리긴 해요. 왜냐면, 여기서 봐. 변곡점은 아래로 볼록이다가 위로 볼록으로 바뀌는 이 점 하나밖에 없지. 변곡점은 세 개가 아니라 한 개가 되는데, 더 정확하게는 2번 미분해 보셔야 돼. 그래서 이 3번 변곡점이 몇 개 있는지는 한번 직접 해볼게요. 자, f'x가 1 더하기 fx 1 빼기 fx 이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전개하게 되면 1 빼기 fx의 제곱이란 말이야. 이 f'x가. 그래서 변곡점을 구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미분할게요. 그럼 마이너스 2 fx 곱하기 f'x지. 얘들아, 얘가 0이 되는 게 0이 되면서 부호 바뀌는 게 몇 개 있어? 한 개 있죠. 왜냐면 얘는 항상 뭐니까? 얘는 항상 양수니까 0보다 크잖아. 쟤는 0 될 수가 없고. 그리고 얘가 0 되는 게 뭐밖에 없어? 0밖에 없잖아 지금. 괜찮을까요? 그래서 한 개 존재합니다. 한 개. 그러니까 변곡점은 하나야. 자, 그래서 이거는 1번, 2번, 3번까지만 하면 문제를 해석해서 풀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155번은 자, fx가 지금처럼 나와 있대.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 0의 값을 물어봤는데 우선 a가 양수야, 음수야? 말해줘. a가 양수지. 그럼 여기서 너희가 느끼는 게 있어야 돼. 지금 2의 3승의 x랑 2의 x승이랑 누가 더 크게 변하죠? 얘가 더 크게 변하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확대를 해서 요거랑 요거 중에서 변화를 결정하는 건 누구다? 얘다, 얘. 얘가 바로 변화를 결정한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었을 때 이해가 안 가면 항상 그래프를 그리잖아요. 그래서 그래프를 좀 더 잘 그리기 위해서, 빨리 그리기 위해서는 변화를 결정하는 게 누구인지 파악하는 것도 좋은 겁니다. 그럼 질문해 볼게요. 자, 우리 현서가 한번 답변해 볼까? 현서야, fx는 x가 무한대로 가면 fx는 어디로 갈까요? 무한대로 간다. 그러니까 얘는 언젠가는 올라가는 그래프야. 이해되시나요? a가 양수니까. b가 설사 음수가 된다 하더라도 상관없어. a가 양수면 b의 부호에 상관없이 얘는 언젠가는 올라가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무한대로 갔을 때 얘가 큰 변화를 결정하기 때문에 얘는 언젠가는 올라간다. 즉 증가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가족권 볼게요. 가족권에서 자, 요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x1, x2에 대해서 얘를 만족한대. 자, 여기는 조금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자. 첫 번째는 얘를 해석하는 거거든. 여기서 내가 알 수 있는 건 뭘까? 어떤 x1이라는 점과 x2라는 점이 있는데 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f2' 값을 구했을 때 항상 얘가 0보다 작다라고 하는 건 f2' ln 3분의 2가 뭐가 될까? 무조건 0이 돼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얘를 만족한다는 얘기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3이다 쳐봐.
요렇게 통과하면 만족하지? 됐어요? 그 다음에 이 X축이랑 만날 수 있긴 하지만 통과하면 안 돼요. 이제는 막 이렇게 움직여야 돼. 만나긴 하더라도 통과하면 안 돼. 즉 이 만나면서 만나면서 부호가 바뀌는 건 오직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아. 여기 모든 때문에. 그 말은 보세요. 똑같이 이건 F2'이야 그냥. 즉 fx의 변곡점은 몇 개다? x는 ln 3분의 2에서 한 개 존재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나 조건에서 k부터 무한대까지 역함수가 존재하는 k의 최소값이 20m이라고 했어. 우리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무슨 대응이 돼야 돼? 1대1 대응이죠. 잘 봐. 얘는 1대1 대응이고 요 함수가 지금 연속이잖아. 미분 가능 함수니까 쭉 연결되어 있잖아. 그러면 연속 함수이면서 1대1 대응이 되려면 항상 증가하거나 항상 감소를 해야 되거든. 근데 보세요. 여기 무한 들어가지. 언젠가는 어떻게 돼? 저 함수는 언젠간 증가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얘는 저 구간에서 증가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무한대 때문에 이 함수는 언젠가는 증가하는 거 내가 알고 있으니까. 괜찮을까요? 자, 그때 FEM이 마이너스 9분의 80이라고 했으니까 음수네. 자, 얘를 이용해서 자, 가와 나 조건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바로 그려볼게. 그러면 쭉 있는데 x가 마이너스 무한으로 하게 되면 어디로 가? 말해봐. 얘는 x가 마이너스 무한으로 하게 되면 어디로 간다? 0으로 가지.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니까 그래서 0으로 가는데 0으로 간다는 거는 이제 점근선이 x축이라는 얘기고 평곡점이 x는 3분의 2고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나와야 될까를 고민해 보면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괜찮아? 그리고 봐봐. k부터 무한대까지 역함수 존재한다고 했는데 그 k의 최소값이 m이라고 했지. 그러면 m에서부터 증가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m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선 그어가지고 여기에 m이 있겠지. 이렇게 FEM은 몇이라고 했다? 마이너스 9분의 80이라고 했어. 이렇게. 괜찮죠? 자, 그럼 내가 이 fx는 문자가 몇 개 있어? 미지수가? 2개 있죠. a랑 b. x는 변수니까 문자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문자가 m이 하나 더 있지. 그럼 식이 몇 개 있으면 돼? 3개 있으면 되겠죠. 그 시험에 나왔어 일단. 요거. 두 번째 식은 뭘까? f 프라임 m이 몇 나와야 돼? 이거 봐봐. 그래프에서 0 나와야겠지. 이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니까. 그 다음 세 번째는 f2 프라임 ln 3분의 2가 왜 나온다? 0 나와야겠지. 왜냐면 여기 이 부분이 변곡점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요렇게 식세 나와서 문자가 3개 있고 식이 3개 있으니까 이제 연립해서 A랑 B랑 M을 구하시면 된다. 이거야. 이렇게. 자, 여기는요, 여러분들 요거 한번 생각해 볼까?
우함수 곱하기 우함수 뭐가 되지? 우함수. 자, 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요? 자, 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자, 우함수 합성 우함수는? 우함수 합성 기함수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알겠어요? 자, 이거 어떻게 기억하면 좋냐면은, 자, 기억하는 방법 알려줄게. 우선은 우함수를 짝수라고 보시고요, 기함수를 홀수라고 보세요. 이렇게. 알겠지? 자, 여기서 함수의 곱은 이렇게 합으로 보시고요, 함수의 합성은 너네가 곱으로 보세요. 자, 무슨 말이냐면 봐봐. x제곱이랑 x3승을 곱하잖아. 그 뭐가 돼? x의 2 더하기 3이지. 이렇게 합으로 보세요. 합. 함수의 곱은 이 차수를 합으로 봐. 근데 우리 x제곱의 3승이 뭐가 돼? x의 6승이지. 이 6승이라고 하는 건 2 곱하기 3이지. 지금처럼 합성되어 있는 거는 곱으로 보세요. 에? 그럼 봐봐. 우함수 곱하기 우함수는 뭐로 볼 수 있다? 짝수 더하기 짝수야. 맞지? 그럼 짝수지. 얘는 뭐야? 짝수 더하기 홀수. 홀수지. 얘는 뭐야? 홀수 더하기 홀수. 짝수. 얘는 짝수 곱하기 짝수니까 짝수. 짝수 곱하기 홀수니까 짝수. 홀수 곱하기 짝수니까 짝수. 홀수 곱하기 홀수니까 홀수. 이렇게. 혹시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래서 기억하는 방법까지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된다. 괜찮을까요? 자, 그 다음 우함수를 미분해보자. 그럼 뭐가 되지? 기함수가 되고, 기함수를 미분하면 이렇게 우함수가 돼요. 반대로 우함수를 적분하면 얘는 아무것도 안 되고요, 기함수를 적분하면 얘는 우함수가 돼. 근데 우리 이거를 좀 x 치지 말고 뭘로 기억하면 좋냐면은, 얘는 기함수 더하기 적분상수라고 보면 돼. 적분하게 되면 뭐가 나오지? 적분상수가 나오지. 상수는 우함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뭐 x의 제곱을 적분하게 되면, 이거 적분하게 되면 3분의 1 x의 3승이잖아. 이 상태까지는 막 우함수가 기함수가 되는 건데, 여기 적분상수가 붙어버리면 얘가 기함수가 아니거든요. c가 꼭 0이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이때는 그냥 기함수에다가 적분상수만큼 더했다라고 보시면 돼. c가 0이면 기함수고, c가 0이 아니면 기함수를 평행이 더한 거야 그냥. 괜찮을까? 여기 약간 상식이야. 여기까지가. 자, 보겠습니다. 문제. 자, 보시면 여기 봐봐. fx가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고요. gx는 sin fx래. 합성되어 있네요. 지금 어찌됐든 간에. 근데 우리가 이 g'x는 어떤 함수다? 기함수지. 자, 내가 알 수 있는 거는 g'x가 기함수다 라고 하는 거는, gx는 뭐가 된다? 자, 이거 적분하면 나오잖아. 그치? 그 무조건 뭐라고 할 수 있어? gx는? 우함수라고 할 수 있어. 괜찮을까요? 자, 여기 보세요.
기함수를 적분하면 무조건 우함수가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도 이 G'X가 기함수라고 하는 거는 GX가 우함수가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1번이 바로 이거다. 자, 1번은 G'X가 기함수이므로 GX는 우함수가 되는데, 자, GX가 지금 누구야? GX는 sin fx거든 지금. 근데 지금 sin fx는요, 여기 sine은 어떤 함수지? 기함수야 우함수야? sine은 기함수지. 근데 얘가 우함수가 되려면 이 fx는 뭐가 돼야 될까? 합성이 돼요. 합성. sin x랑 fx 합성된 거잖아 지금. 지금 이 기함수랑 어떤 함수를 합성했을 때 우함수가 되려면 얘는 우함수가 돼야 돼요. 괜찮을까? 혹시 여기까지 준비됐어? 따라서 fx는 지금 누구야? 즉 fx가 x의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인데, 얘가 우함수가 되려면 a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a는 뭐가 돼야 돼?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왜냐면 우함수는 짝수 차수로만 이루어진 거니까, 상수항을 포함한. 여기까지 됐어? 네. 자, 가조건까지가 이렇게 해석한 거고요. 자, 두 번째. 자, k, gk는 변곡점이래. 그러니까 g2'k가 몇 나온다? 이게 0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또 하나가 ek, gk는 루트 3 g'k다 라고 쓰니까 식이 몇 개 나왔어요? 식이 몇 개? 2개 있지. 자, 문자 몇 개 있어 지금? 현재 문자가 b랑 k밖에 없어요. 2개 있어. 괜찮아? 그래서 뭐 하면 돼 이제? 연립하시면 정답을 구할 수가 있다. 연립 보여줄까요? 네, 한번 직접 해보세요. 해보시고 안 되면 저한테 다시 한번 물어봐. 계산식 같은 거를. 얘는 자, 요 선분 AB의 길이 몇 나온대? 2라고 했지. 근데 문제에서 이 선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각이 세타인데 이 선을 중심으로 얘를 접었대. 접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대요. 알겠어? 그래가지고 이 넓이가 알파에서 최대값을 갖는데, 그때 코사인 2알파를 물어봤거든? 그럼 여기서 잡아.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얘들아, 이렇게 질문하잖아? 그러면 알파를 구하지 못하더라도 코사인 알파는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봐, 문제에서 만약에 여기서 알파 값을 물어봤잖아 이렇게. 그럼 얘는 무조건 특수각이란 얘기야. 근데 여기는 지금 알파를 물어본 게 아니야. 뭐야? 알파를 물어본 게 아니라 코사인 2알파. 어제 코사인 2알파는 뭐 2 코사인 제곱 알파 빼기 1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알파를 못 구해도 코사인 알파 값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내가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알겠지? 그러니까 너네가 이걸 풀 때 알파 값을 막 구하려고 노력하면 안 돼. 코사인 알파 값을 구하려고 노력하셔야 돼. 이해되시죠? 그럼 일단 첫 번째는 S 세타를 구하는 게 목적이야. 근데 S 세타를 바로 여기서 구하기 어렵거든요. 이 도형에서는 구하기 어렵고, 이 접기 전을 생각하는 게 중요해. 우리 어떤 접기 문제는요, 뭐가 중요하다? 접기 전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이 S 세타라고 하는 거는, 잘 보세요. 내가
요렇게 선을 그었을 때 여기 각을 세타라고 하게 되면 지금 요 길이랑 요 길이는 같은 것 같아요. 어차피 같지 이렇게. 그죠? 그리고 요 길이랑 요 길이 같은 것 같아. 같지.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이쪽 넓이랑 이쪽 넓이 같은 것 같아? 같지? 자, 뭐가 더 편한지 봐봐.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저 S세타를 구하는 게 편한지 아니면 이렇게 반원이 있는데 좀 그릴게요. 이렇게 반원이 있는데 이 넓이를 구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 너네가 봤을 때 뭐가 더 편할까? 당연히 이쪽 넓이를 구하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왜냐면 이 넓이는 지금 다 어디 위에 있어? 반원 위에 그냥 존재하는 거지. 근데 여기는 봐봐. 선생님 얘도 반원 위에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어색하거든. 요 부분이 어색한 부분이잖아 지금. 여기 이 부분은 그냥 반원 위에 있는 호인데 여기는 지금 반원 위에 있는 선이 아니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게 쉽고요. 자, 저 부분 어떻게 구할까요? 선을 이렇게 나눕시다. 이렇게 나누어서 첫 번째는 여기 보이는 이 삼각형 있지? 이 삼각형 이 부분 얘를 먼저 구할게요. 여기 보시면 합니다. 이 삼각형을 그대로 이렇게 해주고요. 자, 더하기 그 다음 여기 부채꼴 이 부채꼴 더해주고 그 다음 뭘 빼면 될까요? 여기 보이는 요 노란색 삼각형을 빼면 나오겠죠? 어때요? 이해돼?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뭘 구할 수 있다? S세타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뭐 각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 요 각이 세타니까 여기 뭐가 돼? 말해줄래요? 요렇게 해서 얘가 중심각, 요렇게가 원주각이잖아. 요 각은 뭐 2세타고 이렇게 각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요 각은 파이 마이너스 2세타고요. 자, 그래서 S세타를 구한 다음에 두 번째 뭘 하자? S 프라임 세타가 0이 되는 이 세타가 알파가 되겠죠. 얘를 이용하면 문제는 쉽게 풀립니다.